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12시 42분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 LS 머티가 주가가 계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떤 뭐 특징적인 이슈가 있어서 빠지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기본적으로 내부 가치에 대한, 내재 가치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어요. 다만, 이런 MSCI라는 이벤트, 이 부분이 불발 사건이 나오면서 사실 공모 청약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 6,000원이었죠.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36,000원, 4만 원대에 위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도 과거에 제가 상장되기 전부터 영상을 계속 찍어 왔었고 이따 보여드릴 텐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해라. 그리고 5만 원 라운드 피겨를 넘기지 마라. 그리고 요 부분 공매도의 장난 46만 주, 100만 주. 이 장난은 항상 특정일에만 들어오는 이 부분은 접근하세요라고 하고 피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이 하락 구간에서 반드시 기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혹시나 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구간대가 어디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right now입니다. 이유는 기술적인 부분을 지금 좀 동원해야 되는데 51,500원이죠.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은요. 자, 우리가 이제 6개월 기준으로 신규 상장주를 이렇게 논하는데 요 부분을 따지게 되면 반절이 훼손됐을 때는 반등할 수 있는 가격은 형성됐어요.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인 하락폭보다는 기본적으로 반등의 무게를 줍시다. 자, 기업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UC 뭡니까? 울트라 카파시티. 그쵸? 자, 뭡니까?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맞습니다. 이 전기차가 우리가 폐배터리까지 한번 이용해 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뭐죠? 첫 번째가 맞아요. 폐배터리까지 이용해 보자고 나오는 거는 교체 비용이 상당 부분 비싸다는 겁니다. 6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이게 샀는데 실질적으로 10년을 타게 되면 3천만 원의 배터리 교체 비용이 들더라. 사실 이 부분이 너무 부담된다.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은 UC 울트라 카파시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LS 알스코 수소 연료 사업 플러스 그다음 알루미늄이죠. 왜 중요할까요? 지금 아시겠지만 뭐 그 오스트리아 하이라는 기업이 있죠. 알루미늄 쪽에서는 1위예요. 하이엠K를 만들었죠. 합작법인을. 역시나 배터리 소재를 감싸는 이 금속 소재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자, 이걸 알루미늄 바꾸게 되면 주원 거리를 늘릴 수 있다 해요. 자, 10명에서 4명으로 탑승자가 줄어들게 되면 쉽게 말해서 먼 거리를 갈 수 있죠. 풀어드릴게. 자, 이겁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LS 이링크 자회사가 있죠. 자, 이 부분 끄집어내면서 이원이라는 사업자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한 번에 갈 수 없으니 중간에 충전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충전소도 설립해 드릴게. 이 뜻이죠. 사실은 만능으로 하고는 있는데 내부적인 어떠한 이슈가 하나는 있어요. 악재가 아니고 그 부분이 사실 지금 비공개 여의도 IR을 통해서 사실 이미 대주주가 저번 주 금요일 날부터 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상승 타점은 오늘부터 시작을 될 텐데 결국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오르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타점을 보면서 맞춰 나가야 되는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자, 뭐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그래도 나름 스타펀드만 인상 받았고 1,000억을 운용했었습니다. IPO 신규 상장주 부분에선 20조 원을 운용했었는데 패시브 자금입니다. 패시브 자금. 기계 룰에 의해서 퍼센트지와 거래량만 맞게 되면 들어오는 걸 우린 패시브 자금이란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 12월 12일이죠. 그쵸? 시초가에 한번 이제 첫날 상승하는 날. 이날 시초가에 매수해야 된다.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한 UC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신규 상장 선호도도 반영시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었고. 자, 이따 영상을 같이 볼 텐데요. 자, 요 부분. 그쵸? 그리고 나서 5만원의 라운드 피겨 이야기를 좀 꺼내냅니다. 자, 그러면서 12월 19일 날은 다시 5만원 언저리에 매도해보자. 언저리. 그쵸? 자, 그리고 매도 사이는 MSCI 편입 이슈로 인한 가격 상단선. 좀 오타났네요. 제한으로 인함입니다. 해서 오후에 한번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월 27일 이날이죠. LS 머티리얼즈 37,000원. 그쵸? 이 정도에 매수해보자. 공매도 상환기를 틈탄 보호해수 물량으로 인한 공매도 상환입니다. 이날이 공매도를 갚아야 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장난친다는 거죠. 이때 영상을 한번 보고요. 마지막 큰 변동성이 있을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같이 볼 겁니다, 오늘. 자, LS 머티 시초가에 매도해라.
MSCI 편입 심사 일정 시작으로 인한 주가 하락 구간. 향후 리뷰 일정 파악 후 재진입. 이때가 리뷰였잖아요. 예, 고려해 봅시다.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자, 영상을 찍으면서 문자를 보내드렸던 이유는 급격한 변동성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론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장 되기 전부터 제가 취미생활로 영상을 찍었다가 이게 계속 영상을 찍게 됐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 손실 구간에 있죠. 과거를 알아야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역시나 패시브 자금의 성향을 이해하게 되면 아주 단순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코스닥 150 종목에 포함될 요건은 훨씬 넘었다는 겁니다. 자, 코스닥 150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고 MSCI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 이때 LS 머티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티지율과 거래 대응 방법 그리고 청약 배수까지 신규 상장 중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쵸? 근데 이날 제가 5만 원은 절대 종가상으로 끌어올려서 끝날 수가 없다.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거 보는 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라운드 피겨 5만 원이라는 부분은 넘을 수가 없다. 왜? 넘게 되면 이 액티브 펀드에서는 분명히 펀드 매니저들의 일부 자금에 개입이 있다. 기계가 들어오는 거는 거래소에서 특정하게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근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펀드 매니저가 주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의 수급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룰을 어겨버리는 절차가 생깁니다. 자, 이때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고 실제로 그 이후에 살짝 넘었다가도 다시 훼손 절차가 나오죠. 이게 바로 기계,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 패시브 자금의 룰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5월에 있을 MSCI도 분명히 우리는 대비하는 절차가 필요할 거고요. 이따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주가를 보면서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비공개를 통해서 대주주는 분명 맞아요. 자회사를 하나를 더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이 공모자금 상장을 하게 되면 공모자금이 발생되죠. 그 부분을 가지고 맞아요. 피인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사실 이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이제 올해 54세입니다만 분명히 이게 다 일러드리긴 했지만 피해갈 수 없었죠. 자, 그리고 3월에 또 보혜수 물량이 나와요. 이 공매도의 장난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이때 한번 영상 봅시다. 에리스마 TV,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무조건 이때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적극 매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피할 건 피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부분이 생겨야 됩니다. 자, 요 부분 같이 보시죠. 37,400원일 때죠. 37,000원에 사보자에서 문자를 드렸었는데 매수 구간입니다. 매도 금지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상장이 되기 전부터 찍어드렸습니다. 상장이 되기 전부터 찍었다가 계속 영상을 찍게 됐죠. 한동안 제가 피해가라고 했어요. 지금 다시 영상을 찍는 거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적극 매수하세요라는 영상이에요. 그렇죠? 자, 적극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이때에 대한 가격으로 공매도 애들은 수익금을 받아내야 될 의무. 자, 이때도 얘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적극 매수하세요. 공매도 애들은 분명히 적극 이제 상환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때가 언제죠?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댓글도 이제 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뭐 쥐타 짱교님 최고예요 막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보내드렸는데 이때 43,300원이죠. 이때 MSCI 얘기를 꺼내면서 피해가라고 합니다. 자, 1%라도 넘으면 안 된다. 추가적으로 오르거나 빠지거나 하게 되면요 불발납니다. 그러면 그때 동안에 대한 이벤트는 2월로 향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역시 이때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이게 맞아요. MSCI 패시브 자금의 룰. 이게 불패가 나오면 불편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항상 얘네들은 항상 이슈에 등장한다. 그죠? 공매도꾼들. 그러면서 다음번에 힘들다 하지 마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벤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찍으면서 분명히 했던 말은 피해가자.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다 통해서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쵸?
참, 이 보게 되면 어떤 뭐 근거 없는 유튜버들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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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저를 따라해서 계속 그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항상 시장과 산업 업종을 봐야 된다. 맞죠? 그리고 나서 어떤 특정한 이벤트는 피해가고 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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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주식 투자의 영역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댓글로 한번 달아보시죠. 종목이요? 수급이요? 세력이요? 아닙니다. 산업입니다. 그쵸? 2차 전지 산업. 이 부분을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번에도 역시나 여러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LS 머티 비공개 IR 자료, 탐방 자료입니다. 이거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MSCI를 또 향합니다. 패시브 자금의 룰. 이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는 M&A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머티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머티. 아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하락을 이제 물론 손실 구간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런 경험들도 여러분들 앞으로 피화되고 살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저를 사칭해서 결제를 유도한다. 제가 그렇게 유명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돈 받는 행위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 그거는 사기입니다. 아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자료 드리는 게 뭐 대단한다고 돈을 받겠습니까? 또 그리고 자, 인생의 선배님들 한 분 한 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항상 안 좋은 경험을 남기신 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 탐방 자료 그리고 비공개 IR 기관들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없었겠죠. 그리고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패시브 자금의 룰 이건 뭐냐면 오르겠네 했는데 팍 차익 나는 경우 있죠. 안 오를 것 같은데 급등하는 경우 있죠. 이게 모두가 어느 정도 1조 원이 넘어가는 종목이 된다고 한다면 기계 룰에 의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쉽게 말해서 감정을 배제하고 하나하나 종목을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 기계가 사서 기계가 파는 행위예요. 지금 변동폭이 얼마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 3월이죠. 분명히 이 변동폭은 심해질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LS 머티가 제가 말씀드렸던 자, 이 부분을 피해가면 이거 또 아까워요. 이렇게 하지 말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자, 같이 한번 보여드릴 텐데 공부가 돼야 여러분들이 향후에 큰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봤구나. 이렇게 해서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LS 머티와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를 한번 봅시다. 자, 자 어떻습니까? 에코프로 머티는 MSCI에 편입됐죠. 그쵸? 자, 이것도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잡으세요. 얘도 똑같이 이날 훼손이 일어나요. 그쵸?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신규 상장 주면서 MSCI에 편입되냐 마냐 같이 하락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둘의 흐름은 안 좋은데 왜 얘는 올랐을까요? 예? 왜 편입됐을까요? MSCI. 에코프로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근데 왜 LS는 편입이 안 됐을까요? 유동 비율, 거래량을 맞추지 못했죠. LS라는 모회사가 어떠한 예를 특정적으로 액면 분할이든 무상증자든 동의를 안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맞춰놓지 못한 마지막 심사 이후의 리뷰, 서류 심사 이후의 리뷰 과정이 있거든요. 서류만 보는 이때 에코프로는 대주주가 이렇게까지 보일 정도면 뭐 알아서 하겠지.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마켓 펀드 매들도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시라는 뜻에서 왜 과거를 모르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한다? 절대 그렇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LS 머티 자료 반드시 받아가시고 여의도 모임. 예. 자, 뭐 이거 뭐 후배 녀석들이 여의도 모임을 통하는데 제가 아직 이제 이 종목들을 다루질 않았어요. 자, 최근에 엔캠이라는 종목 이따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제 후배 녀석들한테 좀 이야기를 할 종목인데 아직 기관들의 매집이 안 돼 있어요. 2024년 빅 트렌드 종목 중에서 2차 전지만 놓고 봤을 때 전구체, 에코프로머티, 전액, 엔캠 세 번째의 중요한 2차전지 소재가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기술, 산업의 사이클을 보자라는 건데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머티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이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과 이 어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잘 봅시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 에코프로 머티나 LS 머티가 빠지는 구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소재의 전구체 얘 이후에 울트라카파시티 탈락된 이후에 얘들로 등장을 할 겁니다. 빠지는 1월부터 그쵸? 급등 나오죠. 뭡니까 이게? 전해액이죠. 2차 전지 핵심 소재. 자 이제 이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이 가장 중요한 소재예요. 다섯 번째 중요한 소재가 이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반드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한 방에 이렇게 주가가 4만 원, 5만 원까지 고공일 수는 없지만 이런 맞아요. 특징적인 상황이 나오는 부분 제가 다 일러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런 산업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 추가적인 수익을 내야겠죠. 자, 이 자료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합시다. 아시죠? 큰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종목에 빠져들지 마라. 이 말씀은 계속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뭐 엘스 머티부터 시작해서 정말 손실률이 크신 분들 제가 이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 여러분들이 가장 뭐 원하시는 거겠죠. 자, 이 방 링크 주소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머티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게 되면 이분들도 초심자이긴 하지만 수익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죠. 중앙첨단 소재, 덕산테코피아. 아까 엔캠의 뒤를 잇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자, 차츰차츰 수익을 쌓아가야 돼요. 자, 크고 작고의 수익이 있지만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죠. 중앙첨단 소재, 제주반도체, 덕산테코피아. 결국은 시장은 여러분들이 LS 머티에 대한 이벤트를 피해가지 못했지만 계속 달려나가는 종목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AI 산업군이 정말 좋죠. 계속 AI 말씀드리는데 LS 머티 자 언제 제가 말씀드리냐면 끊고 갑시다. 12월 12일 날 머티 굿 한번 끊고 갑시다. 재진입합시다. 라이브 방송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큰 판은 피해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드시 자료집들은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자 보십시오. 예,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1,300만 원 이렇게 수익 나죠. 중앙첨단 소재, 덕산세코피아, 일진전기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한 건요. 4, 5천만 원에 다 시작했어요. 어떤 테마주를 들어가서 난 테마주 못 팔겠어요. 사실 그 종목들이 지금 상장 폐지 위기에 돼 있는 종목도 많아요. 자, 이렇게 수익 나고 있고요. 중앙첨단 소재. 어떻습니까? 중앙첨단 소재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익 나죠. 광무, 엔캠, 지분구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종목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는 산업군을 맞추는 데입니다. 종목을 맞추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한미반도체 주가 오늘 이것도 한번 일러드렸었는데 자 봅시다. 어떻습니까? 10조 원 가까이 큰 종목도 이렇게 거의 에코프로 머티처럼 큰 종목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산업군이에요. 산업군. 한미반도체도 쳐볼까요? 언제부터 제가 말씀드린지. 자 산업군입니다. 쭉. 자, 한미반도체 분명 이야기해 드렸으면 땡겨서 보세요. 계속 일러드리죠. 산업군을 맞춰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을 맞추는 거는 1차원적이고요. 산업군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LS 머티도 역시나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그 사기 조심하시고요. 종목에 이제부터 빠져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어떠한 큰 이벤트 이때는 주가의 훼손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산업군을 이길 수는 없다. 그쵸? 왜? 중국에 있는 울트라 캐파시티 그쵸? 중대형이고 소형을 다루는 중국 기업도 주가가 지금 이거와 똑같아요. 그 글로벌적인 해외 글로벌의 주가를 보지 않고 국내에 있는 종목들만 본다? 안 되죠. 항상 이벤트는 경계하고 이런 공매도의 장난 즐길 수도 있어야 되죠. 자, 3월에 분명히 300만 주의 보호예수 물량이 또 풀립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추가적인 기회로 이용해야 됩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5만 원을 가야만 내 종목이 수익이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어느 구간대의 변동성을 감안하고 그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만 나중에 4만 원, 5만 원 가더라도 나는 6, 7만 원 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거 없는 위로 이런 영상에 많이 다치신 분들, 인생 선배님들, 자, 반드시 이 탐방 자료 한번 읽어보시고 5월까지에 대한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은 이 패시브 자금의 룰을 이용해서 5월까지 분명히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추가적인 낙폭,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도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이 방에서 여러분들 소통하고 제가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향후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주식시장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차지 않는, 그리고 인생의 선배님들이 모두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남는 게 있어야 되겠죠. 돈을 떠나서요. 체질적으로 어떠한 실수를 했지만 결국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존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사칭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 어차피 지금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그쵸? 자, 이 지금은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죠. 탑다운 방식.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면서 종목을 찾자. 위에서 아래를 보는 탑다운 방식.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하면서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항상 종목을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은 하지만 룰을 따랐고요. 그리고 시장을 먼저 봤어요.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하는가 동결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이 들쭉날쭉하죠. 산업군은요. 반도체 산업 2차전지에서 봐서 어느 산업군이 움직이는가. 업종을 또 보는 거예요. 2차전지도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울트라 카파시티 이런 거 보는 거고요. 반도체도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팹리스. 그러면서 반도체도 주가를 보게 되면 봅시다. 자, 이런 반도체 주가 보십시오. 꼼짝 안 하죠. 근데 이런 애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쉬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10조가 넘는데도요. 제주 반도체 보십시오. 잠자던 5천원짜리 종목도 여기까지 끌어올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산업군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되고 시장을 추종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 오늘도 뭐 덕산테코피아 9시 27분, 물론 여기 계신 분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도 잘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는데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 머티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 자, 공부 영상을 통한 거 한번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주일에 3회 정도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 그거 한번 간단히 보고요. 일단 머티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